아유, 벌써 준비했어요? 아유, 준비하지 나든 부르지. 부르긴 뭘 불러. 이거 뭐 조금 밥 차리는 거 뭘 불러. 진수성찬이네 아주. 건강하고 차렸으면 많이 먹어. 아이고, 맛있겠다. 힘들게 밥상까지 차리셨는데 좀 드시지 따님분만 보고 계시네요. 반찬하고 해서 엄마 천천히 마음이지 먹어. 뭐. 많이 먹어. 숨쉬기 많아서 괜찮아. 역시 엄마가 최고야. 내 건강챙김을. 몸은 어떠냐 요새? 엄마가 이렇게 건강하게 챙겨주는데 좋아졌죠. 그래서 몸 4kg도 빠졌었어. 많이 좋아졌구나. 그래도 다행이다. 너만 성하면 돼. 나보다 딸이 먼저지. 당뇨가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제 생긴 거야.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계속 이게 피곤하고 이제 어지럽고 왔다 갔다 소변이 자주 마른 것 같기도 하고 손발이 많이 저리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봤더니 당뇨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싱싱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66세 전업주부 서정현입니다. 텃밭을 아주 열심히 가꾸셨습니다. 그러신 것 같죠? 총각은 너무 맛있어 보인다. 신선한 야채를 내가 그때그때 먹는 재미가 너무 쏠쏠하고 그리고 그 야채를 먹음으로써 건강 증진에 도움이 엄청 되더라고요. 아우 힘들어. 저도 이 시골 다니면서 힘들어. 밭일 많이 도와드리거든요. 이 허리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딸도 주려고요. 이제 이것저것 나눠 먹으려고요. 많이 따고 있어요. 따님 주시려고 그러네. 아이, 뭐래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엄마 마음이죠. 아이고, 아이고, 허리 펴시고.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뭘 가방에서 꺼내시는 것 같은데, 저기 뭐죠? 인슐린 주사 같은데요? 어, 서로 나온 무렵에요. 제가 연년생을 나와서 몸이 부어가지고 신장이 나쁜 줄 알고 내과를 갔는데 신장은 괜찮은데 소변에서 당뇨가 나온다고 공복 혈당도 막 250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뇨가 있는 줄 알았어요. 운동하고 식이요법 해서 혈당을 내리려고 했는데 이 나이가 먹음에 따라 노화가 돼서 혈당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마다 꾸준히 맞고 있어요. 아휴, 이제 좀 살겠네. 아우, 텃밭에서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좀 집에서 쉬셨으면 좋겠어요. 자, 집에선 어떤 일상을 보내실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집에 오자마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 아, 혈당 체크를 또 하시네요. 인슐린 주사를 맞았는데도 190일이면 꽤 높은 숫자인데요. 네, 정상 네. 수치보다 높은 편입니다. 눈도 쉬고. 그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내가 좀 방심하고 있었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 질환이 왔는데 눈에 혈관이 터져서 TV 보면은 그 자막에 글씨 나오잖아요. 그게 보이는 데가 있고 안 보이는 데가 있고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글씨를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주사를 맞아야 할 때도 잘 안 보여요.
가까운 글씨가 안 보이는 편이라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a competition 오. today that 야, 눈도 침침하신데 영어 공부를 하신다고요? nature's all the answer 돋보기 공채까지. is 이제 손자가 만 3세 좀 넘었는데 걔가 어려서부터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영어로 이렇게 하면은 걔가 나를 더 좋아할 것 같아 갖고 대화하고 싶어서 영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 보고 싶다 우리 정우. 아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게 손주잖아요. 그러게,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한나니? 엄마. 요즘 어때? 나 열심히 당 관리하고 있는데 힘들어. 너는 어때? 나는 요즘 열심히 관리하니까 괜찮아. 그래. 당뇨가 진짜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래. 너 정말 엄마가 미안하다. 외할머니도 나한테 미안하다 그랬는데 나도 너한테 미안하다. 엄마가 당뇨니까 5남매 중에 3명이 당뇨가 생겼어요. 나도 우리 엄마가 나 당뇨 물려준 것처럼 나도 우리 딸한테 당뇨 물려줬는데 나처럼 합병증이 더 올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어떻게 불편한 눈 때문에 안과를 찾아가셨나 보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거뭇하게 이렇게 구멍이 뻥 마치 뚫렸어요. 구멍 뚫리듯이 이렇게 있는 건데 항체 주사를 눈에다가 맞고 네, 네. 부종을 네. 조금 가라앉히는 치료를 조금은 할까 네, 합니다. 네. 소독 한번 할 거고요. 왜? 먼저 보시고 뭐야? 하나, 둘, 셋, 따끔. 어머나! 눈에 직접 주사 맞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망막에 이렇게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실명되기 전까지 손자 손녀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아, 이 매일 인슐린 주사에 또 당뇨 합병증으로 눈에까지 주사를 맞는 모습이 아, 이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진짜. 그렇죠. 당뇨 합병증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을까요? 서정현 씨, 어디 계세요? 제 바로 뒤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저를 아까 그 분양실을 봤는데 돋보기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셔서 실물이 훨씬 괜찮으시네요. 생각보다 젊으시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젊으시네 그러고. 그래서 너무 저는 자세히 보셨어요. 제가 방송생활 24년인데 저를 돋보기로 보는 걸 처음 만나가지고 예, 좀 당황은 했습니다만 예. 아니 자세히 보고 싶어서.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몰랐는데 아, 사연이 있으셨구나. 그렇죠. 네. 아, 지금도 갖고 오셨네요, 저 돋보기를. 여기 네, 네. 휴대전화 화면도 잘 안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백내장 수술해서 원거리, 중거리는 보이게 했는데요. 근데 이러다가 이 오른쪽 눈이 실명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혈당을 더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을 위해서라도 당뇨 관리 철저히 하시고 이겨내야 하지만 당뇨를 꼭 극복해야 할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번엔 또 아들이 손자를 낳았어요. 딸 낳고 아들을 낳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초등학교 갈 때까지 내가 열심히 건강하게 피해 안 입히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나의 희망이고요. 여기 이팔 청춘처럼 열심히 살고 싶어요.
꼭 이겨내시리라.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게 보내겠습니다, 박수. 사실 저는 뭐 당뇨 합병증 중에서도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당뇨 망막병증이 가장 두려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합병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가요? 네. 사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요. 2019년 기준 당뇨 망막병증 환자는 약 41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당뇨는 이 눈뿐만이 아니라요. 뇌에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뇌졸중,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심장에 무리가 올 경우에는 심근경색,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요. 신장, 말초신경에도 영향을 줘서 당뇨발로 인해서 발이 괴사돼 절단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당뇨가 또 비만까지 유발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당뇨 진단받고 15kg나 늘었었어요. 아니, 당뇨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살까지 찌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비만하고 당뇨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좀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밥 3가지가 지금 준비돼 있어요. 물에 만 밥, 찬밥, 갓 지은 따끈한 밥 중 혈당을 빨리 올리는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드판에다가 답을 적어주시면 돼요. 네. 아, 이거는 혈당을 빨리 올리는 순서대로. 자, 다들 적으셨나요? 네. 네. 이제 보드판을 들어 올려주세요. 자, 다양합니다. 우선 손헌수 씨. 네. 네. 저는 그대로 뭐 3, 2, 1 뒤로 갔습니다. 왜냐면 이 모든 영양소는 열이 있어야 그 전도가 빠릅니다. 네. 그만큼 당은 다 똑같은데 네. 열이 가장 많은 갓 지은 밥부터 해서 네. 당뇨의 그거 수치를 빠르게 오르게 하는 거죠. 자, 다른 분들은 저는 물에 만밥하고 찬밥, 갓 지은 밥 이렇게 순서대로 당이 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물에 만밥, 네. 찬밥, 네. 갓 지은 밥. 네. 의외로 물에 만밥을 많이 마셨네.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양성호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물에 만 밥 1번, 갓 지은 밥 2번, 마지막으로 찬밥 순서입니다. 와, 찬밥이 이야. 가장 당을 안 올려주는 거군요. 이야, 진아유 씨. 와. 야, 맞췄어요. 정답 맞추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와, 정답이 별로 없어요. 그죠? 물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었을 경우 물에 있는 전분, 그 전분이 성분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체내 흡수가 빨리 됩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을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갓 지은 밥보다는 찬밥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이유는요. 밥을 차갑게 식힐 경우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이 저항성 전분이란 소화효소에 분해되지 않아 쉽게 소화, 흡수가 되지 않는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즉 위와 소장에서 바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해돼 흡수, 배출되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당뇨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실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항성 전분을 섭취했더니 공복 혈당,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저는 당뇨가 있는데요. 찬밥은 소화도 잘 안 되고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찬밥을 다시 데워서 먹어도 저항성 전분이 유지가 되니까 드시면 되고요. 단 밥을 데울 때 팁을 하나 제가 좀 드리자면 밥을 담은 그릇보다 넓은 그릇에다가 물을 적당량 넣어주고 또 뚜껑을 덮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수증기로 인해서 촉촉한 밥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2가지 음식 중에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을 보드판에 크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 음식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메뉴죠. 짜장면 대 짬뽕 중에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충분히 고민하시고 얘기하지 마시고 정답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점심 때 먹고 싶은 거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일제히 보드판을 들어주세요. 주현. 어이. 자, 이번에 정답은 뭐 짬뽕도 많고
짬뽕이 훨씬 더 많은데요, 짜장면보다. 자, 이번에 정답은 짜장면입니다. 그렇죠. 아, 이거는 당이 많잖아요. 이게 설탕 많이 들어갔다고요. 물론 두 메뉴 모두 당뇨인에게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굳이 고르자면 사실은 짬뽕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짜장면의 탄수화물 함량은 100g당 20.56g, 짬뽕은 8.26g으로 차이가 좀 나죠. 나트륨에도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당뇨인들은 단맛만큼 혈관 건강을 위해서 짠맛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나트륨 함량이 짜장면은 368mg, 짬뽕은 181mg으로 그렇죠. 탄수화물 함량뿐만이 아니라 나트륨 함량 역시 짜장면이 높기 때문에 섭취 시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주거리로 우리가 자주 먹는 것들입니다. 네. 감자전 대 강냉이. 너무 쉽다. 이 두 가지 중에 혈당을 빨리 올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들 이제 다 적으셨죠? 보드판 올려주세요. 어우, 뭐, 그렇죠. 뭐, 대부분이 감자전이지. 거의가 다 뭐 감자전. 예. 자, 이번 정답은 바로 강냉이입니다. 강냉이 드신 분 손 한번. 오, 네. 이거 감자전인데 무조건. 그러니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탄수화물 함량 때문인데요. 감자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감자전이 100g당 16.79g, 강냉이는요 100g당 탄수화물이 81g으로 이렇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냉이 속 탄수화물이 몸속에 들어가서 분해가 되면서 당으로 변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거죠. 와.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그렇게 암으로 고생을 했는데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또 병원에서 입원시키라니까 왜 그렇게 서글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괜히 하염없이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요. 아휴, 내가 딸한테 물려준 것 같아. 정말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은데 그저 딸한테 그런 걸 물려줬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또 쓰러져서 죽을까 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휴, 이른 아침인 것 같은데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나 봐요. 딸이 밥 먹으면 좋고 안 먹으면 또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자꾸 챙겨주는 거지. 어머니가? 아, 따님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엄마 눈에는 딸은 그냥 마냥 아이 같은가 봐요. 8호라고 했죠. 8호. 표고버섯에 양파에 채소 위주의 건강한 밥상입니다. 아, 밥에 쌈장에 계란찜 지금 아침부터 진수성찬입니다. 영민 엄마 밥 먹어야지. 아유 벌써 준비했어요? 아유 준비하지 나든 부르지. 부르긴 뭘 불러. 이거 뭐 조금 밥 차리는 거 뭘 불러. 진수선상이네 아주. 건강하고 차렸으면 날 먹어. 아이고 맛있겠다. 힘들게 밥상까지 차리셨는데 좀 드시지 따님분만 보고 계시네요. 반찬하고 해서 엄마 마음이 천천히 깊어. 먹어. 많이 먹어. 심심이 말해서 괜찮아. 역시 엄마가 최고야. 내 건강청량을. 몸은 어떠냐 요새? 엄마가 이렇게 건강하게 챙겨주는데 좋아졌죠.
그래서 몸 4kg도 빠졌었어. 많이 좋아졌구나. 그래도 다행이다. 너만 성하면 돼. 나보다 딸이 먼저지. 당뇨가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제 생긴 거야.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계속 이게 피곤하고 이제 어지럽고 왔다 갔다 소변이 자주 마른 것 같기도 하고 손발이 많이 저리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봤더니 당뇨라고 하더라고요. 공복했을 때가 한 210 정도 됐었어요. 생각하면 생각해서 자꾸 그냥 눈물로 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울증 같은 것도 오고 그리고 이제 많이 불었었죠. 한 65kg 정도까지 불어졌죠. 배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창피하더라고 진짜로. 그런데 엄마 나이도 있고 당뇨신데 그렇게 엄마가 챙겨주는 걸 보고 진짜로 이제는 내가 이겨내고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챙겨 먹고 열심히 이제 운동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상 수치로 많이 가까워졌어요. 예전에는 혈당 재는 게 스트레스였는데 요즘은 매일매일 재는 게 정상적이기 때문에 기분 좋죠. 병을 이기려면 잘 먹어. 잘 먹어야지 돼. 잘 먹는다. 아유, 따님이 건강을 회복해서 어머니도 기쁘신 것 같아요. 엄마 내가 치울게 이제 엄마 들어가서 계셔. 이 아침은 어머니가 차려주셨으니까 뒷정리는 딸이 당연히 해야죠. 좋아요. 저는 사실 설거지에 주방 정리까지 끝내면 힘들거든요. 근데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운동해. 이렇게 하고 세상에. 앉지 말고 이렇게 하고 또 일어나고. 어머니가 지금 운동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요렇게 하고 일어나고 그래. 이것도 운동이야. 어머. 이야, 대단하시다. 같이 89세. 운동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더 내려가. 어머님이 아주 스파르타입니다. 예. 또 제대로시네요. 하나, 둘, 셋. 몇 번 해야 돼? 10번만 해봐. 10번만 해봐? 근데 지금 몇 번 했어요? 몇 번? 10번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엄마가 운동 가르쳐 진짜로 저는 진짜 힘들어서 하는데 엄마는 진짜 너무 잘하시니까는 저도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게. 아이고. 지치셔서. 이럴 줄 알았어요. 아이고.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보기엔 오늘 또 고생한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는 따님이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엄마 나오세요. 그거 드시게. 맛있겠네. 잘 써보세요. 이게 뭐야? 응? 이게 포케라고 이런 게 합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알았냐? 응? 난 이런 거 보지도 못했는데. 제가 잘 챙겨주니까는 또 이렇게 해주려고 책 보고 해준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맛있네. 앞으로 내가 종종 이런 거 해줄게요. 그래. 같이 건강해져요. 같이 건강하면 좋지.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잘 살고 이제는 건강해졌으니까 엄마랑 같이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합시다. 봄에 이웃집 꽃 피면 딸이랑 제주도 갔다 올게요. 엄마 사랑해요. 미아야 사랑한다. 하트. 서로를 챙기는 두 분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보기 좋네요. 와, 파이팅이 넘치는 에너지.
바로 만나 뵙고 싶은데요. 복미화 씨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이렇게 체력이 넘치고 좋아 보이시는데 예전에는 그 당뇨로 외출도 하기 힘드셨다고요? 네, 당뇨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어지럽고 화장실에 갈 때 가다가도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밖에를 못 나가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 화장실 가는 거 뭐 그러다 밖에서 쓰러지기까지 그렇게 몸 관리를 못 하셨던 이유가 있으셨나요? 사실은 이제 제가 우리 신랑 간 지가 오래됐어요. 네, 일단은 애들 데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또 뭐 식당에서부터 야채장서부터 여러 가지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당뇨가 온 것 같아요. 관리에는 밥이 중요하다고 엄마가 8호라는 곡식을 넣어서 밥을 해줬어요. 먹고 난 이후로 혈당 조절이 잘 돼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제가 그 이팔 청춘 하면서 많은 곡물들을 접했는데 8호 이건 정말 처음 들어보거든요. 8호는 기원전 12,000년 전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고대 곡물로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10종이 함유된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총 41개의 영양소가 집약되어 있어서요. 고대 로마 시대의 로마 군대의 주식, 즉 전투 식량으로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아직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요. 8호는 유럽에서는 영양이 풍부한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역에서 주로 재배돼서요. 이탈리아에서는 8호 또는 에머밀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은 한번 곡물을 재배하고 나면 농작물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2에서 3년간의 휴지기를 가지기 때문에 8호를 한정적인 시기에만 재배하고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8호는요, 고도가 높고 또 추운 척박한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강하죠. 이탈리아는 물론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전역에서 많이 섭취들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도 이미 건강 곡물로 유명해서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 선수들의 식단에도 제공될 정도로 영양가가 높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작물인데요. 농촌진흥청에서도 주목해야 할 10가지 고대 작물 중 하나로 8호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고대 곡물인 건 알겠는데 8호가 혈당을 낮추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8호는요, 탄수화물과 당 함량이 낮은 저당 곡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 함량이 낮아서 섭취해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서 당뇨에 도움이 되는 건데요. 슈퍼푸드로 알려진 키누아가 5.3g, 블루베리가 9.36g인데 8호는 100g당 2.4g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 함량이 적은 곡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당뇨의 원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탄수화물이요! 네, 맞습니다. 네, 잘들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8호는 이 탄수화물 함량 역시 다른 곡물에 비해 낮습니다. 100g 기준으로 쌀에는 80.3g, 보리에는 77.4g, 8호에는 69.3g이 함유되어 있어서 착한 탄수화물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한번 보실까요? 당뇨가 있을 경우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중 어떤 것을 더 신경 써야 할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공복혈당. 둘 다 신경 공복. 그럼 하나만. 네. 제 친구들도 당뇨가 있는데 다 공복혈당만 재거든요. 네, 뭐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혈당을 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공복혈당보다 식후혈당이 더 중요합니다. 왜 식후혈당이 더 중요한 건가요? 식후혈당은요, 췌장이 이 기능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인데요. 음식을 먹은 다음에 나타나는 혈당 변화로 인슐린 분비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당이 근육 세포 대사를 위해서 잘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식후혈당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8호의 경우에는 당 함량이 낮아서 식후에도 혈당이 많이 안 오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8호에는 아라비노자일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아라비노자일란이 식후혈당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뇨 전 단계인 남녀를 대상으로 아라비노자일란이 포함된 식사를 6주간 섭취한 결과요. 식후 혈당, 인슐린 수치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저항성 전분 다들 기억하시죠? 네. 파로는요, 이 저항성 전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소화를 시켜서 혈당 스파이크 예방은 물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줘서 식욕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파로의 저항성 전분은 곡물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건 사실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니고요. 배구에서 보면은 공을 세게 빡 내려치는 거 이게 스파이크라고 하잖아요. 배구의 스파이크처럼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지칭을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네, 식사를 해도 혈당이 140을 넘지 않아야 정상인데 식사를 하자마자 혈당이 200 넘게 뾰족하게 올라간 게 보이시죠? 그리고 식후 혈당이 또 급격하게 내려갔다가 식사를 하면 또 급격하게 상승하는데요. 이렇게 식후 2시간까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이 오르는 이유는요,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 뒤늦게 인슐린이 과잉 분비돼서 저혈당까지 찾아와서 갑작스런 쇼크로 뇌손상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뭘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물병 안에 든 물을 우리 몸속의 혈액이라고 가정해 보고요. 이 가루를 음식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음식을 섭취해 보겠습니다. 올라오죠. 네, 이렇게 섭취하자마자 혈당이 바로 확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일반적으로는 식후 혈당이 140이 넘지 않도록 유지해야 정상이지만 혈당 스파이크 현상으로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졌다가 낮아지면서 혈관 벽을 자극해 동맥 경화, 심근 경색, 뇌혈관 질환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는 음식을 통해서 혈당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GLP-1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GLP-1 호르몬은요, 혈당 조절 및 체중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몸속 호르몬으로 당뇨 예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나 저항성 전분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당뇨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저항성 전분을 섭취했을 때 GLP-1 호르몬 수치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저항성 전분을 섭취한 후 GLP-1 호르몬 수치가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도 당뇨가 있는데요. 파로 넣고 지은 밥의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다 같이 나눠 먹으려고 밥을 좀 해 가져왔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우리 서정현 씨도 파로밥으로 당뇨 관리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촬영 끝나고 나서 지금이라도 관리 안 하면은 큰일 나겠다 싶어서요. 8호라는 밥으로 바꾸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서정현 씨뿐만 아니라 혈당 관리에 나선 분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복미화 씨의 노하우를 그대로 2주간 혈당 관리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두 분이 2주간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정희라고 합니다. 최근에 당뇨가 심해져가지고 약도 먹고 또 인슐린까지 맞게 되었어요. 좀 심각하니까 자기 전하고 일어나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매일같이 울어요. 왜 여기까지 와야 됐나. 와. 당뇨 때문에 일상생활도 불편하고 인슐린 주사도 맞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잘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화이팅! 스쿼트를 열심히 하시네.
와. 몸무게도 오, 내려갔어 나. 오. 멋있고 끼면 아싸 좋아. 와. 아우 멋지시다. 와. 오, 4kg. 멋지다 멋지다. 도경희 씨의 경우 식후 혈당이 194였는데 2주간 노력하신 덕에 혈당이 119까지 낮아졌습니다. 서정현 씨 역시 식후 혈당이 191이었는데 127로 낮아지고 몸무게가 4.2kg 빠지셨네요. 어떠십니까? 기분 짱이죠. 파이팅!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생하신 서정현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몸무게 1, 2kg 빼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8호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걸까요? 네, 8호에는요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식이섬유가 다이어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코인 티슈를 식이섬유라고 가정해 보고요. 왼쪽 붉은색 관을 식이섬유가 부족한 위장관, 오른쪽 붉은색 관을 식이섬유가 풍부한 위장관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물을 붓게 되는데 식이섬유는요 소화 과정에서 물을 흡착해서 부피가 커지는데요. 이 상태에서 음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식이섬유가 부족한 경우 음식물은 바로 소화가 되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한 경우 음식물이 들어가도 바로 흡수되지 못하고 또 위장관에 남아있는 게 또 보이시죠? 포만감을 주고 식욕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같은 곡류인 백미의 식이섬유 함유량이 100g당 2.77g인데요. 하루의 식이섬유 함유량은 100g당 6.5g이라고 합니다. 이런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유지하고 다이어트에까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실제로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식이섬유를 보충 섭취했더니 8주 만에 체지방량과 체중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식이섬유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던 바로 아라비노자일란 성분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식후 혈당을 낮출 뿐 아니라요. 점성이 높은 섬유질로 위에 오래 머물러서 포만감을 주고 렙틴 같은 식욕 조절 호르몬의 분비를 돕는데요. 실제로 아라비노자일란이 함유된 식사를 했을 때 배고픔을 감소시켜 식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또 8호의 아라비노자일란 성분이요. 식욕 조절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를 또 늦춰서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6주 동안 당뇨가 있는 사람들의 일반 식단에 8호 가루를 첨가했더니 중성지방 및 LDL 콜레스테롤 농도가 각각 11% 감소했고 공복 혈당 수치도 유의적으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8호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8호는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데요. 다만 과다하게 복용할 경우 복통이나 설사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원산지와 까다로운 재배 가이드에 따라서 재배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